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핸들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첨단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과 공기역학적인 이점을 위해서 채택된 이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는 승객들의 탈출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전자식 도어 핸들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 9월 16일 미국 NHTSA에서도 본격적으로 테슬라 도어 핸들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핸들 때문에 어떤 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이 테슬라의 내외부 도어 핸들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은 없는지까지도 오늘 차플레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핸들 단순한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이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사고 사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9년 2월 24일 테슬라 모델 S 사고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모델 S를 운전하던 의사 아완 씨가 이 도로 맞은편 나무와 충돌하면서 차량 전체가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서 이분이 자동차 쪽으로 다가갔는데 모델 S의 문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결국 운전자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 아완 씨는 사망했습니다. 자, 2023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부부가 탑승한 테슬라 모델 Y가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 마찬가지로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았죠. 이 당시 비번 소방관이었던 맥스월 CC가 급히 출동해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남편은 구출했는데 조수석 창문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조스 오브 라이프라는 요 유압 개폐 장치가 도착하고 나서야 조수석에 타있던 아내분도 겨우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아내분은 연기 과다 흡입으로 인한 영구적인 폐 손상과 얼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최초로 현장에 출동했던 맥스월 CC는 내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었다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둘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작년 10월 2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 고속도로에서 이 모델 Y가 펜스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전자식 도어 핸들이 고장나면서 차 안에 갇히는 사고였고요. 사고가 났을 당시 주변 행인분들이 이 차 안의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어 핸들을 열어야 되는지, 이 수동 개폐 장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용감하신 행인분께서 창문을 깨서 한 명을 구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4명은 전부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미국 LA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의 농구 유망주 알리아 아레나스가 운전하던 사이버 트럭이 나무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로 전자식 도어 핸들이 고장났고요. 알리아 아레나스가 가지고 있던 물병에 물을 몸에 뿌리면서 버티다가 구조됐다고 합니다. 또 지금 보고된 사례 중에는 12V 저전압 배터리 문제로 외부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차 안에 갇히는 사례가 무려 9건이나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건은 부모가 직접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출해야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가 몇 번 일어났었죠. 2020년 12월 9일 용산 모델 X 사고, 이 당시 대리기사분이 운전을 하시고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차주분께서 조수석에 타 계셨는데 이 모델 X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차주분께서 조수석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작년 10월 10일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국도에서 이 도로 경계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모델 Y 운전자분께서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이 뒷자리로 이동해서 탈출을 하려다가 사망한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잇따른 사고 보고와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 보고가 잇따르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이달 16일부터 공식적인 결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보고된 2021년식 테슬라 모델 Y 17만 4천 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해당 결함이 구조적 설계 문제인지 특정 배치 차량에 국한된 문제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테슬라의 리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도어 핸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외부 도어 핸들 문제와 내부 도어 핸들 문제인데, 일단은 이 외부 도어 핸들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 도어는 물리적 연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외부 손잡이를 당기면 그 힘이 케이블이나 쇠막대 같은 부품을 통해서 직접 레치, 이 걸쇠에 전달이 되고요. 이 힘이 걸쇠를 풀어서 문을 열게 됩니다. 내 손의 힘이 문까지 직접 전달되는 직관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문을 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방식은 이 물리적인 연결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모델 3나 Y처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누르거나, 모델 S처럼 도어 핸들을 팝업하거나, 모델 X처럼 도어 핸들을 꾹 누르거나, 사이버 트럭처럼 B필러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이 도어 핸들의 전자식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식으로 입력된 신호는 차량의 중앙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중앙 컴퓨터가 차가 잠금 해제 상태인가? 아니면 차를 열 수 있는 핸드폰이 근처에 있나? 이런 조건을 순식간에 판단을 하고요. 이런 조건이
전원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컴퓨터는 도어 레치 내부에 있는 액추에이터라는 이 작은 전기 모터에다가 열어라 라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은 액추에이터가 작동해서 기계적인 레치를 풀어줘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문을 열려는 행위와 실제 문의 개방 사이에 반드시 이 전기 모터와 컴퓨터의 판단이라는 과정이 개입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어 잠금 장치는 12V 저전압 배터리로 구동된다는 겁니다. 이 12V 배터리라는 건 굉장히 취약한 배터리입니다. 수명이나 내구성이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이 구동용 고전압 배터리와는 다르게 12V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에 불과한 명백한 소모품이죠. 게다가 테슬라를 포함해서 최신 차들은 예전 차들처럼 시동을 끈다고 해서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 모드 같은 걸 할 때 주변을 상시 녹화하면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테슬라는 또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차 상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또 언제든지 앱으로 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대기 상태도 유지해줘야 됩니다. 뭐 각종 원격 업데이트나 시스템 확인도 해줘야 되고요. 실내 과열 방지 기능 같은 것도 있죠. 설정된 온도 이상으로 실내가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공조가 작동됩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 때문에 12V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일까지는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더해서 12V 배터리 노후화나 외부 날씨 요인 이런 것들로 전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기준치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문을 열기 위한 이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이 순간적인 전력이 부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아니 12V 배터리 경고도 뜨지 않았는데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먹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국 NHTSA에서 지적한 이 경고 없는 작동 불능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12V 배터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테슬라 차들도 12V 배터리는 전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전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도어 잠금 장치를 관장하는 12V 배터리 시스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겠죠. 이 외부 도어핸들의 전자식 버튼부터 문을 여는 액추에이터까지 모든 전자부품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돼서 결국 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게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문이 아예 손상될 정도로 차가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기계적인 도어 핸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도 이 안에 승객을 구조하려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유리창을 깨거나 문을 전문 장비로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한 소방대원분의 인터뷰를 보면요, 소방대원들이야 어떤 차든 장비를 이용해서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지만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은 전자식 도어의 구조를 모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차들,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9이나 기아 EV3, EV4, EV5, EV6, EV9 이런 전기차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이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팝업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테슬라는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외부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에서 문을 여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전자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구조인데요. 그래도 실내에는 수동 개방 레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여기 창문 스위치 앞에 위치해 있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자식 개방을 할 거면 이 수동 개방 레버의 색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시인성이 좋은 색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서 사고 사례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이게 사람이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면 마치 페달 오조작을 하는 것처럼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동 개방 레버는 지금도 충분히 안전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비교적 눈에 띄는 위치에 수동 개방 레버가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2열입니다. 2열 수동 개방 장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여기 도어 포켓에 수동 개방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직접 찍어온 영상인데요.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이 조그만 커버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케이블을 잡아 당겨야 돼요. 제가 일상적으로 지금 맨정신에 하는 것도 직관적이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작동시키겠어요? 이건 절대 못합니다. 차에서 연기 나고 심지어는 화재가 나고 사고로 몸이 충격까지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열고 케이블을 당겨서 탈출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심각한 건 이 모델 3 하이랜드나 모델 Y 주니퍼는 그래도 비교적 직관적인 편이라는 겁니다. 모델 S는요, 2열 시트 아래쪽 카펫의 가장자리를 뒤로 접으면 기계식 해제 케이블이 나오는데 이걸 차량 중앙부로 당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델 X는 수동 개폐 장치가 도어 트림 스피커 내부에 있어서 이 스피커 그릴을 직접 뜯고 그 안에 있는 얇은 케이블을 찾아서 손으로 당겨야 됩니다. 오너가 됐을 때 이 차의 수동 개폐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쳐도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급박한 상황에서 2열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건장한 성인 남성인 저도 탈출할 자신이 없는데 2열에는 주로 누가 탑니까? 주로 부모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탑승을 하는 게 2열인데 이 2열의 개폐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화도 나고 이건 테슬라가 정말 안전은 단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은 최악의 설계를 해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핸들은 지금까지 첨단 기술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상징하면서 이 자동차 업계의 전자식 도어 핸들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라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죠. 특히 전력 공급이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설계, 2열에 장착된 과도하게 어려운 수동 개폐 장치 설계, 이런 것들은 사고, 화재, 어린이 갇힘 등 최악의 상황에서 승객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NHTSA 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이 패닉 상황에서 더 직관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어 핸들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슬라 도어 핸들 사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화려한 디자인과 신기술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페일세이프 설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